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를 플러스해드리는 랜드3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가능동 재개발 최신 매물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지난 영상에서 보신 가능동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달라진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동의서 진구 중인 1구역, 5구역, 7구역, 10구역과 입안 세안서를 접수한 중앙구역, 6구역, 8구역, 9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3구역과 4구역은 역시 여러분들과 아시는 바와 같이 반영 통보가 이미 됐기 때문에 현재 가격 추이를 보면은 부동산 분위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 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 중에 있고요. 다만 그 현재 전세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신규 전세를 맞춘 매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갭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매로 나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예전보다 갭이 좀 더 올라간 상태인데요. 간혹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LH 전세 같은 거를 잘 맞춰진 전세가가 상향 평가되지 않은 그런 매물들을 빨리 조기에 확보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10월 이후에 3, 4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 후반기 안에는, 연말 안에는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능동 재개발은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도미노 현상입니다. 3, 4구역이 재개발이 구역 지정, 정비구역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중앙구역, 6구역, 8구역, 9구역이 연쇄 반응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1구역, 5구역, 7구역, 10구역에서도 적어도 1구역과 5구역, 특히나 5구역 같은 경우에는 6구역과 4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바로 곧바로 이어서 동의서가 바로 접수가 될 것으로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반달구역으로 불렸던 4구역, 중앙구역, 5구역이 모두 한 몸뚱아리가 되는 형상을 이루어야 수익률도 높아지고, 또한 역세권에서의 이점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5구역이기 때문에 4구역과 중앙구역은 5구역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조금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구역 주민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동의서를 제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3, 4구역은 가장 빠르다. 그리고 9구역도 곧 3, 4구역을 따라갈 것이다. 나머지 중앙구역과 6구역, 8구역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이 모든 구역들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갭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또 5구역도 또 눈여겨볼 만하다. 자, 그러면 매물을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갭 투자가 가능한 빌라의 경우에는요, 구역에 따라서 상위 하나 대략 2천만 원부터 1억 원 안팎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부동산 중개업소만 보는 정보망에서 매물들을 계속 간추려 봤는데요. 일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대략 가격대가 1구역의 경우에 갭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된 것들로만 제가 판단을 해봤더니 1구역에서는 가장 싼 게 이제 2,400만 원짜리 갭이 있는 것들이 갭이 하나 나왔고요. 대부분은 8, 9천만 원 정도의 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구역은 역세권에서 멀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낮아요. 전세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좀 많이 현재 추진하는 진도보다는 갭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2구역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2구역은 사실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후도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지 않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아까 1구역, 3구역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노후도가, 시간이 지나면 노후도가 충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꼭 재개발이 추진이 안 하더라도 1구역과 3구역의 재개발이 추진이 됐을 때, 현재 1구역과 2구역은 그래서
가로정비주택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을 경우에 이런 빌라들도 같이 동방상승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역에 보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매물이 매매가 1억 5,500만 원인데 보증금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갭이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 사서 묶여 놓으시면 분명히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구역은 대체적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면은 충분히 좋은 매물 다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로정비주택 사업이라든가 주변 인근 재개발 지역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3구역인데요. 3구역은 눈여겨볼 만한 게 갭 6천만 원짜리가 하나 나와 있네요. 3구역도 굉장히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공주가 1억 미만짜리로는 요 매물 하나밖에 안 보이고요. 4구역도 7, 8천만 원, 보통 평균으로 7, 8천만 원 정도 갭 차이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6,500, 7천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이제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세 가격을 끼고 빨리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싸게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구역 제가 약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했던 곳도 3,700만 원 정도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는 매물이 좀 있습니다. 뭐 갭 차이가 큰 이유는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6구역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에요. 지역이 조합원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순간 바로 이반제서가 반영이 됐고요. 이게 구역 지정만 되면 여기는 재개발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좀 싸게 나온 곳들이 있어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7구역은 조금 재개발이 어렵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여기도 주변에 이제 7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구역들이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쪽도 집가 상승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8구역과 9구역은 뭐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거 아시는데 아무래도 좀 비싸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뭐 간혹 7천만 원짜리도 있긴 한데 뭐 반지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건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중앙구역이 일전에 방송할 때 중앙구역이 가장 다크호스로 떠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구역이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네요. 거의 중앙구역이 한 4월달만 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진입 가능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거의 5천만 원짜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이제 6천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데 10월을 기준으로 3, 4구역이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구역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줄줄이 이어서 다 구역 지정이 됩니다. 구역 지정 이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갭 투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기 부동산 이슈를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부동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금리 변동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은 동결, 미 연준은 한 차례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내년 이후에는 약간 인하 가능성도 비추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주택가격 변동,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약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전세 보증금 반환이 완료가 된 이후에 현재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발표한 이후에 다시 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이후에 주목해봐야 될 문제고요. 부동산 투자 동향으로 봐서는 현재 투자는 거의 멈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 수요나 심리는 저희들 부동산의 전화
문의를 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굉장히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만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런 투자 심리는 다시 살아나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 호재, 오늘 어저께 신문 기사에도 나왔는데 GTX A 노선 조기 완공하고 인천발 KTX 등 뭐 이런 것들 조기에 뭐 착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나오는데, 개발 호재가 있으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내년 총선에 이전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공약을 남발하겠습니까? 다 개발 호재들을 어떻게든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총선의 영향이 다음 대선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에서라도 먼저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가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완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보유수에 따른 각종 세금이라든가 뭐 조정지역이라든가 뭐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거 다 해제되고 지금 뭐 유예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완화되는 추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동 재개발 매물 현황에 대해서 구역별로 갭 투자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좀 제시해 드렸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랜드3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랜드3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랜드3 였습니다. 감사합니다.